아무 말도 아저씨가 하지 진짜 말고 그 고개를 숙이고 사람이었어요? 있어. 중고가게 앞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얼어붙었죠. 70대 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간을 4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종철, 73세. 벌써 2년째 새벽마다 눈을 뜨고 있었죠.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회사 다니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였죠. 좁은 원룸 월세방,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그림자가 짙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5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물 한 컵. 더 이상은 필요 없었어요. 10원이 아까워 심리를 걸었던 세대답게 종철은 돈 쓰는 것에 인색했습니다. 6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가게로 향했죠.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중고가게, 간판도 볼품없고 페인트 칠도 벗겨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철에게는 3년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어요. 셔터를 올렸습니다. 끼익 녹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각종 중고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헌 옷가지, 낡은 가전제품, 누군가 버린 가구들.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내다판 것들이었죠. 종철은 묵묵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닦고 분류하고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4,000원 드릴게요. 짧은 대화만 오갔습니다. 종철은 말이 적었어요. 손님들은 처음엔 무뚝뚝하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물건값도 정직했고 속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종철은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컵라면 하나를 꺼냈어요. 1,000원짜리 라면,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습니다.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죠. 이게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오후에도 손님들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어떤 이는 헌 옷을 팔러 왔고 어떤 이는 쓸만한 물건을 사러 왔죠. 종철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적정한 가격을 매겼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게요. 저녁 6시가 넘어서자 동네 아줌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하시네요. 장사가 잘 돼서 그런가 봐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는데 대단하세요. 돈 많이 버시겠어요. 종철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9시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욱신거렸죠.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종철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또다시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어요. 총 2,500원. 이게 저녁이었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죠. 종철은 그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내역들이 빼곡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가게 수입, 그리고 매달 나가는 큰 금액.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까지. 종철이 번 돈은 거의 다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싼 음식만 먹고 낡은 옷만 입고 월세방에서 살았던 거예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죠. 4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내는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 평생 뭔가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종철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서는 안 됐어요. 그게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들이 생겼고 입소문도 났죠. 동네 사람들은 종철을 정직한 중고가게 할아버지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피곤한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기, 이런 거 받으세요? 가방 안에는 아이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개켜진 옷들이었어요. 종철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상태가 좋네요. 10,000원 드릴게요. 여자는 놀란 듯 눈을 떴습니다. 진짜요? 다른 데는 3,000원도 안 준다던데. 이 정도면 10,000원 받을 만합니다. 여자는 고맙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 강수지는 가게의 단골이 됐죠. 수지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때론 물건을 팔러, 때론 필요한 걸 사러 왔어요. 종철은 그녀에게 늘 좋은 가격을 쳐줬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이 정도 값입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게 사주시잖아요. 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물건을 정리했을 뿐이죠. 수진이 가게를 나간 후 옆 가게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장사가 그렇게 되겠어요? 너무 후하게 쳐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세상에서 종철의 장사 방식은 너무 순진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종철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의 지친 얼굴, 낡은 옷, 무거운 발걸음, 모두 가난과 고단함의 흔적이었죠.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종철은 가게를 열었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티며 일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전기세가 나가니까요. 수진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낡은 선풍기 하나를 사러 왔어요. 얼마예요? 5,000원입니다. 정말요? 이 정도면 10,000원은 받으셔야. 5,000원이면 됩니다. 제가 수리해뒀으니 잘 돌아갈 겁니다. 수지는 감사하다며 돈을 내고 선풍기를 가져갔습니다. 종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무거운 선풍기를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자 사람들이 겨울 준비를 시작했어요. 두꺼운 옷, 전기장판, 이불들이 팔려나갔습니다. 수진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전기장판을 찾고 있었어요. 제일 싼 게 얼마예요? 20,000원짜리 있습니다. 혹시 15,000원에 안 될까요? 지금 돈이 좀. 종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10,000원 드릴게요. 예, 그건 너무. 괜찮습니다. 제가 쓰던 건데 상태 좋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종철이 직접 쓰던 게 아니라 며칠 전 새로 들여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수진에게 싸게 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종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요라고만 했죠.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종철은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만 껴입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황급히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장님, 혹시 급한 돈 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50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요. 종철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날 번 돈과 비상금을 모두 꺼냈어요.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예,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급하시잖아요.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종철은 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그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종철은 월세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아버지가 걱정됐습니다. 나이가 많으신가? 어떤 병인가? 괜찮아지실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아버지가 신경 쓰이는 걸까요? 그냥 단골 손님의 가족일 뿐인데. 하지만 종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를. 40년 전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었죠.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어깨. 세월은 흘렀지만 죄책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틀 후 수진이 가게에 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사장님,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수지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일단 이것만 드릴게요.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버지 뵙고 싶으세요? 사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던데. 종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뵌다? 그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다니 다행이네요. 종철은 황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날 용기가 없었죠. 수진이 가게를 나간 후 종철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무슨 위험한 순간을 간신히 피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큰 돈이 빠져나갈 예정이었어요. 4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는 돈. 종철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끝낼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날이 올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낼 수 없다는 것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라는 것을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종철이 가게를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죠.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지만 종철은 꽃 구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종철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앞 인도의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루한 옷차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옆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넘어져 있었죠. 종철은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럴 수가. 작은 중얼거림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모두 쓰러진 노인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누가 구급차 불렀어요? 제가 불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종철은 비틀거리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그 얼굴 4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죠. 강민호. 40년 전 종철과 같은 회사 격리과에서 일했던 동료. 승진을 앞두고 있던 유능한 직원. 종철의 실수 때문에 억울하게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 사람.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동네 아줌마가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죠. 어디?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곧 와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종철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철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알아보는 건 아닐까? 40년 만의 재회, 그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하지만 민호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연했죠. 40년이라는 세월, 그동안 둘 다 너무 많이 늙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호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 계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요. 수진이었습니다. 달려오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종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저 노인이 수진의 아버지? 따님이세요? 네, 빨리 병원 가야 해요.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떠났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종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게로 돌아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강민호였다니. 종철이 3년 동안 물건을 싸게 팔고 돈을 빌려주고 도와줬던 그 여자가 민호의 딸이었다니.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종철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종철은 회사 격리과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민호는 같은 과의 선배였죠. 일도 잘하고 사람도 좋고 다음 승진 후보였습니다. 어느 날 공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만 원이 맞지 않았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그건 종철의 실수였습니다. 장부 기록을 잘못했고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종철은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해고당할 게 뻔했죠. 그래서 종철은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민호의 서랍에 의심스러운 장부를 몰래 넣어뒀어요. 회사 조사팀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그의 서랍에서 나왔죠. 회사는 민호를 해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종철은 그 후 승진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자리를 차지했죠.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어요. 35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종철은
번 돈의 대부분을 민호에게 보냈습니다. 이름 없이 주소만 알아내서 매달 송금했죠.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보내기 위해. 그런데 이제 민호가 코앞에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3년 동안 도와왔던 수진의 아버지였다니. 종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준 기회일까요? 사과할 기회? 아니었습니다. 종철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사과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서 돈만 보냈을 뿐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종철은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걱정됐습니다. 민호가 걱정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사장님,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탈진이래요. 너무 무리하셨대요.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셨나 봐요. 종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왜 폐지를 주었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40년 전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입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일단 냈어요. 종철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번 돈 전부였습니다. 이거 쓰세요. 사장님, 저번에도 빌렸는데. 괜찮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발 받으세요. 종철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그 진심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종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했던가요? 민호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종철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죠. 누가 더 불행한 걸까요? 억울하게 모든 걸 잃은 민호? 아니면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사는 종철? 종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은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돈을 보내도 아무리 도와줘도 민호가 잃어버린 40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저녁도 굶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배고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월세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낡은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죠.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어요. 이번 달 송금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계속 모른 척 돈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해야 할까요? 종철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피해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죠. 종철은 그 소식을 동네 아줌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폐지 줍던 할아버지 퇴원하셨대요. 다행이네요. 근데 사장님, 그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날 얼굴이 새하얗던데. 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놀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사장님, 이거 뭔가요? 저번에 주신 돈이요. 일단 10만 원만 갚아요. 나머지는 조금씩. 종철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쓰세요. 그럴 순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약값이나 영양제 사는데 쓰세요. 수지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놓고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아버지 한번 뵙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종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를 만난다? 그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종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놀란 듯 물러섰죠. 종철은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수지는 아쉬워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종철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간신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굽은 노인. 강민호였습니다. 종철은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민호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딸아이한테 들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다고. 아, 아닙니다. 종철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민호의 목소리. 예전보다 훨씬 늙고 약해진 목소리였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70 중반의 노인이 허리를 구부려 절을 하는 모습. 종철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어요. 그만 일어나세요. 몸 상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종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알아볼까? 40년 전에 그 얼굴을 기억할까?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저 감사함만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종철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섰죠.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 굽은 허리, 느린 걸음. 종철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한때 회사에 촉망받는 직원이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미래가 밝았죠. 하지만 지금은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종철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날 밤 종철은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송금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를 만났는데 그것도 모른 척하고 계속 돈만 보내야 할까요? 종철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 앱을 켰어요.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 달도 50만 원을 보냈죠. 이름 없이 말 없이 40년째 해오던 그대로.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왔고 물건이 팔렸습니다. 점심때쯤 동네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신기한 일이 있대요. 무슨 일인데요? 그 폐지 줍던 할아버지 있잖아요. 강민호 씨? 종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달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데요. 40년 동안이나. 네. 이름도 없이 그냥 송금만 온대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씩이었는데 요즘은 50만 원씩 온대요. 종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누가 보내는 건지 모르나 봐요? 그러게요. 딸아이가 은행에 알아봤대요. 근데 이름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럴 수가. 신기하죠? 40년 동안이나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던데 그 은인이 있어서 그나마 살아온 거래요. 아줌마는 신기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강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40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대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데 그때부터 누군가 돈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 말로는 자기를 도와준 은인을 꼭 찾고 싶대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고맙다고 하고 싶다는데. 근데 이름도 주소도 몰라서 찾을 수가 없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줌마가 가게를 나간 후 종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찾고 있다니 고맙다고 하기 위해. 하지만 종철은 나설 수 없었습니다. 고마움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죄해야 할 사람이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정리를 하는데 수진이 왔어요. 사장님, 오늘 제가 한턱 낼게요.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같이 저녁 드실래요? 종철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밝은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조금만요. 좋아요. 아버지도 사장님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은 종철의 팔을 잡고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 안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장님 모시고 왔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철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종철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민호가 있었어요. 40년 만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큰일이었어요. 민호는 진심 어린 눈으로 종철을 바라봤습니다. 종철은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병. 수진이 고기를 구우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응. 오늘도 그분한테서 돈이 왔다. 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분이 40년 동안 나를 도와주신 분 말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50만 원이 왔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그러게. 나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민호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뭔데요? 고맙다는 말. 그리고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말. 종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를 바라봤어요. 40년이면 충분해. 이제 그분도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 평생 나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종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어? 용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전 내가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말이다.
사실 누군가의 실수 때문이었어. 그 사람이 자기 실수를 감추려고 나한테 누명을 씌웠지. 종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는 정말 원망했어. 분했고, 억울했고, 죽고 싶었지. 하지만 이 돈을 보내주는 분이 아마 그 사람일 거야. 예. 40년 동안 빠짐없이 돈을 보내는 사람. 죄책감 때문이 아니면 그럴 수 없어. 그 사람도 평생 괴로웠을 거야. 민호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 그분도 이제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 40년이면 충분히 갚았어. 종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돈을 보냈는지, 그리고 용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종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후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종철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안 된다고, 이대로 모른 척 지내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종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될 사람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이었죠. 종철은 여전히 선풍기 하나로 버티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느 오후 단골 아줌마가 급히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심각한 얼굴이었죠. 박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은행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종철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은행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사장님 명의로 40년 넘게 송금하신 기록이 있다던데. 종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게, 사장님, 혹시 강민호 할아버지한테 돈 보내시는 분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철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았네요. 어떻게, 사장님이 그분들한테 유난히 잘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강 할아버지 보실 때마다 표정이 이상하셨어요. 뭔가 있다고 생각했죠. 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하죠.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종철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40년 전 일입니다. 그날 저녁 종철은 아줌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대기업 경리과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네. 같은 과에 강민호 씨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일도 잘하는 선배였죠. 다들 그분이 곧 승진할 거라고 했어요. 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만 원이 맞지 않았어요.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래서요? 사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장부를 잘못 기록했고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종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인정하면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설마 강민호 씨 서랍에 의심스러운 장부를 몰래 넣어뒀습니다. 회사 조사팀이 그걸 발견했고 아줌마는 입을 막았습니다. 강 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그분 서랍에서 나왔으니까요. 회사는 그분을 해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럼 그분이 억울하게,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 후 승진했어요. 강 씨가 떠난 자리를 차지했죠. 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분의 억울한 표정, 절망한 모습. 그래서 돈을 보내신 거군요. 처음엔 1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월급에서 쪼개서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20만 원, 30만 원. 번 돈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종철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35년 동안 회사 다니며 이렇게 보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송금 기록들이 보였죠. 아줌마는 그 기록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가게 시작하신 것도 더 많이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게를 차렸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래도 40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니. 아줌마는 복잡한 표정으로 종철을 바라봤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아세요? 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십니다. 저도 이름 없이 보냈으니까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세요? 사과라도 하시고. 자격이 없습니다. 종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서 돈만 보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승진을 앞두고 계셨어요. 밝은 미래가 있었죠. 하지만 제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직장, 명예, 가정.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철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분의 40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보내도 아무리 도와줘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종철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죠.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강 씨나 수진 씨한테는 절대. 걱정 마세요.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아줌마가 가게를 나간 후 종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으니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며칠 후 종철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왔고 물건이 팔렸죠. 점심때쯤 수진이 왔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다행이네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영양제도 먹고 잘 드시고 계세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철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그러시는데요. 뭐라고요? 그 은인분 꼭 찾고 싶다고. 40년 동안 도와주신 분 말이에요. 종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하셨대요. 그분한테 배운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라고. 참 대단하신 분이죠? 40년 동안 한 사람을 도와주시다니. 수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 때문이었죠. 사장님도 그런 분 아니세요?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받기만 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장님은 주는 사람이라고요. 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이 가게를 나간 후 종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여름 햇살처럼 진실도 언젠가는 드러날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단골 아줌마는 비밀을 지켜줄 거라고 했지만 과연 평생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민호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종철이 그 은인이자 동시에 인생을 망친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종철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반응을, 수진의 반응을, 그 충격과 배신감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철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밝았어요. 그 달빛 아래서 종철은 자신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길고 어두운 그림자, 40년 동안 짊어진 그림자,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 월세방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낡은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죠.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음 달 송금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철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 수입 월세, 생활비 50만 원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40년 하고도 3개월, 588개월, 일주일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냈던 돈. 총액을 계산하면 종철은 계산기를 내려놨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보내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병상에서 아내가 물었었죠. 당신 평생 무슨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대체 뭐예요? 종철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비밀. 그 비밀을 안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죠. 여보, 미안해요.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밤새 꿈을 꿨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꿈. 민호의 얼굴, 억울해하는 모습, 회사를 떠나던 뒷모습, 가게로 가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종철은 우산 없이 걸었습니다. 비를 맞아도 상관없었죠. 가게에 도착해 셔터를 올렸습니다. 끽, 언제나처럼 녹슨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좋지 않은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철 특유의 억수 같은 비였죠. 종철은 가게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날은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요. 종철은 혼자 앉아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이 들어왔어요. 단골 아줌마였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말했죠. 아이고, 비가 억수같이 오네요. 들어오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갈 거예요. 아줌마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수진 씨 만났거든요. 깜빡하고 사장님 이야기를 할 뻔했어요. 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히 그 이야기 꺼냈다가 들킬 뻔했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철도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행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사장님. 네. 강민호 할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죠? 종철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강민호 씨요. 왜요? 아, 맞다. 강민호 씨. 그분이 예전에 어느 회사 다니셨는지 아세요? 종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오늘 수진 씨한테 들었는데 대한산업경리과에서 일하셨대요. 40년 전에. 순간 종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한산업. 바로 종철이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대한산업이요? 네. 거기서 쫓겨나셨다면서요? 억울하게. 종철은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대한산업경리과에서 일했다고? 그럼 설마 그분 정말 불쌍하시죠? 40년 전에 횡령 누명 쓰고 쫓겨나셨대요.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아줌마의 말이 계속됐지만 종철은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강민호, 대한산업, 경리과, 횡령 누명.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바로 그 강민호였습니다. 종철이 40년 동안 돈을 보냈던 그 사람. 그리고 종철이 인생을 망쳐놓은 바로 그 동료.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철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어지러워서요. 쉬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물 좀 떠올까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줌마가 가게를 나간 후 종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3년 동안 수진을 도왔습니다. 물건을 싸게 팔고 돈을 빌려주고 도와줬죠. 그게 모두 민호의 딸에게 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종철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였죠. 밖에서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종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젖었어요? 우산은요? 급해서 그냥 왔어요. 사장님한테 꼭 드릴 게 있어서요. 수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이게 뭐예요? 저번에 빌렸던 돈이요. 다 모았어요. 80만 원. 아니에요.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빚은 갚아야죠. 수지는 봉투를 카운터에 내려놨습니다. 종철은 받을 수 없었어요. 이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었죠.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쓰세요. 사장님,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종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알겠어요. 그럼 받을게요. 종철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죄책감의 무게였죠.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요즘 자주 말씀하세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한대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철은 웃을 수 없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떤 걸 거두게 될까요? 40년 전에 뿌린 거짓과 배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언젠가 그 은인분을 꼭 만나고 싶대요. 40년 동안 도와주신 분, 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대요. 그리고 수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대요. 용서요? 네. 아버지 인생 망친 사람 있잖아요. 40년 전에 누명 씌운 사람. 종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이 돈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싶대요. 아버지 말씀이 그 사람도 40년 동안 괴로웠을 거래요. 매달 돈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편히 살고 싶대요. 수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종철은 웃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서가 답이라고. 종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 먼저 갈게요. 아버지 약 사다 드려야 해서요. 수진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종철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혼자 남은 가게 안 종철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80만 원. 수진이 힘들게 모은 돈.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진짜 빚은 갚아지지 않았습니다. 종철의 빚, 40년 된 빚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종철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다발이 보였죠. 10,000원권 80장. 하나하나 세며 모았을 수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돈을 보며 종철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민호는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종철을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종철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40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서 돈만 보냈는데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천둥이 또 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철은 카운터에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숨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서서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둘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숨는 건 비겁하고 나서는 건 용기가 없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종철은 가게 문을 닫고 빗속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보다는 덜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철은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강민호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었죠. 종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철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장님이 혹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종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숨을 수 있을까요? 종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종철의 죄를 씻어주려는 것처럼. 하지만 비로는 씻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된 죄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날 밤 종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다가올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철은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민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그 의심하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오전 내내 손님이 없었습니다. 종철은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제 내린 비로 공기가 맑았습니다. 하지만 종철의 마음은 탁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종철은 컵라면을 꺼냈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려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철은 라면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지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죠. 이게 뭔데요? 아버지 옛날 서류예요. 오늘 아침에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종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한산업 인사 기록이었어요. 40년 전 문서였죠. 그리고 거기에 박종철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격리과 직원 명단, 강민호 바로 아래에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종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사장님이 그 사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인생 망친 그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수진 씨, 대답해 주세요. 사장님이 박종철 맞아요? 종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제가 박종철입니다. 수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사장님이 아버지한테 누명 씌운 거예요? 40년 전에 사장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종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요. 직장 잃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을 하세요? 물건 싸게 팔고 돈 빌려주고 그게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동정이에요? 불쌍해서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40년 동안 돈 보낸 것도 사장님이에요? 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죄책감 때문이에요?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속죄요?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돈으로 속죄가 돼요? 아버지 잃어버린 40년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종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돈으로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앞에서 모른 척 하셨어요. 거짓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해요? 그게 전부예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종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종철도 일어났죠. 기다려주세요. 왜요? 더 숨기시게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 6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종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40년 동안 피해왔던 순간, 민호와 제대로 마주해야 하는 시간, 종철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장사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73세 노인의 얼굴, 주름투성이, 백발, 굽은 어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어요. 40년간의 송금 기록. 이걸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지막 평온한 시간 같았죠. 골목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다시 숨을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고 했던가요? 이제는 햇빛을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6시 정각,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1층 끝방,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붉게 부은 눈으로 종철을 바라봤죠.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단정히 앉아서 종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종철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요? 결국 종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종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0년 전 저는 대한산업경리과에서 일했습니다. 강민호 씨 후배였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공급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만 원이 맞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부를 잘못 기록했고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났어요. 인정하면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네. 강민호 씨 서랍에 의심스러운 장부를 몰래 넣어뒀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입을 막았어요. 회사 조사팀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강 씨는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쫓겨났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까지 닿을 만큼 깊게. 저는 그 후 승진했습니다. 강 씨가 떠난 자리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호 앞에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돈을 보냈습니다.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민호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쳐봤어요. 빼곡한 송금 기록들, 40년의 기록, 35년 동안 회사 다니며 월급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중고 가게를 시작했어요.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보내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 씨가 잃어버린 40년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종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40년 동안 비겁하게 숨어서 돈만 보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호는 통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 박종철 씨가 그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종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죠. 처음 가게 앞에서 쓰러졌을 때 박 씨 얼굴을 봤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더군요. 그럼, 네, 그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진이가 서류를 찾았어요. 그걸 보고 확신했죠. 역시 박 씨였구나. 종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40년 전 정말 원망했습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죽고 싶었어요. 직장 잃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가정도 풍비박산 났죠.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매달 돈이 왔습니다. 이름 없이 말 없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아마 그 사람일 거라고. 그 돈 덕분에 살았습니다. 수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4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괴로웠겠구나. 40년 동안 죄책감 안고 살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40년이면 충분합니다. 박 씨도 이제 편히 사세요. 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닙니다. 박 씨는 충분히 갚았어요.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종철도 일어섰죠. 두 노인이 마주 섰습니다. 이제 용서합니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철은 그 손을 보며 울었어요. 40년 동안 기다렸던 용서. 하지만 종철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제발 잡아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제 편해지고 싶어요. 박 씨도 편해지세요. 우리 둘 다 이제 그만 괴로워합시다. 종철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40년 만의 악수였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 숨겨진 진실, 용서와 화해. 모든 게 그 악수 안에 담겨 있었죠. 수진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은인, 그리고 가해자. 복잡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식사였죠. 4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철은 가게를 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어요.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어느 오후 민호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종철은 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해되나요? 아닙니다. 앉으세요. 민호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중고 물건들이 가득한 작은 가게. 종철이 3년 동안 지켜온 곳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네. 별것 아닌 가게지만 아닙니다. 훌륭한 가게예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종철도 따라 웃었어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박 씨,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돈 보내세요. 종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4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박 씨도 본인을 위해 사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하지만 제발이요. 박 씨가 계속 그러시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종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박 씨, 사실 저한테도 미안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원망만 했어요. 제 인생이 망가진 걸 남 탓만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저는 승진만 생각했어요. 출세만 꿈꿨죠. 정작 가족은 돌보지 않았어요. 수진이 엄마가 외로워했는데도. 회사 쫓겨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었어요. 수진이었죠.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이 꼭 불행하지만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수진이와 함께였으니까요. 폐지 줍는 아버지였지만 수진이는 자랑스러워해줬어요. 종철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씨가 보내준 돈 덕분에 수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용서해 주셔서. 우리 둘 다 감사합시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종철도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두 분 다 계시네요. 잘 됐다. 제가 점심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 수진아.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풀었어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나왔죠. 먹읍시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음식보다 함께 한다는 게 더 맛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종철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세요. 익숙하니까요. 알겠어요, 사장님. 수진이 웃었습니다. 종철도 웃었어요. 민호도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말했어요.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 같이 일하면 어때요? 가게에서. 종철은 놀랐습니다. 같이요? 네. 저도 일자리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도 가끔 오시고요. 우리 셋이 함께 가게 운영하는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나도 집에만 있으니 심심했어. 종철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감사했어요.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게. 그럼 함께 해봅시다.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어요. 종철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수진이 손님을 응대하고 민호가 물건을 정리하고 종철이 계산을 했죠. 가게는 더 활기차졌습니다.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어요. 박 씨, 네. 오늘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4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승진했을 거고, 출세했을 거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출세하고 돈 벌면서 가족을 잃었을 거예요. 수진이와 시간도 못 보냈겠죠. 그리고 박 씨 같은 친구도 못 만났을 겁니다. 민호는 종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불행이 행복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걸. 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고맙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수진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아버지, 사장님,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자 수진아, 네,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종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방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낡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40년간의 송금 기록. 종철은 그 통장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송금하지 않아도 됐어요. 민호가 그만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통장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기록, 속죄의 흔적, 자신의 삶의 증거였으니까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통장을 꺼냈어요. 이제부터는 이 통장에 돈을 모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저 이제 집 내려놨어요. 당신 말대로 했어요.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종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꽃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예쁜 꽃들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장미 한 송이 주세요. 1,000원입니다. 종철은 돈을 내고 장미를 받았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생전 처음 꽃을 사봤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네. 이거 수진 씨 드릴게요. 장미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놀라며 꽃을 받았어요. 와, 고마워요. 처음 받는 꽃인데. 작은 거지만.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수진은 꽃을 들고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어요. 종철도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단골 아줌마도 왔어요. 어머, 오늘 분위기 좋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종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도 웃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풀었어요. 오늘은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같이 먹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사장님,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이름 바꾸는 게 어때요? 이름요? 네. 지금은 그냥 중고 가게잖아요. 뭔가 특별한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종철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다시 시작은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다시 시작? 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사장님도 저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다시 시작 중고 가게. 괜찮은데요? 종철도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나무 간판이었어요. 다시 시작이라고 써넣었습니다. 간판을 가게 앞에 걸었습니다.
조금 삐뚤었지만 괜찮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거니까요.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우리 기념사진 찍을까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간판 아래 섰어요. 팔을 서로 어깨에 두르고 웃었습니다.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 담겼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종철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죠. 괴로움과 죄책감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용서를 받았고 화해를 했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박 씨, 민호가 옆에 섰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그럴 겁니다. 우리 함께니까요. 두 노인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용서는 상대방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더군요. 용서하는 사람도 자유로워집니다. 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40년 동안의 원망에서 박 씨도 자유로워지셨죠? 네.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삽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별이 떴어요. 종철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40년 전 저지른 실수가 40년 후 용서로 이어졌죠. 고통이 희망이 되고 절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철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돈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했던가요? 73살 늦은 나이지만 종철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수진과 함께, 새로운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